맨유가 본머스전에 홈에서 대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안 좋던 차에 꼭 이겨야 하는 챔스 마지막 경기를 미넨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홈이고 미넨을 꺾기 위해 몇 가지 자신들의 플랜을 가져왔는데요. 플랜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가용할 수 있는 멤버 중에 가장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바란의 선발 출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넨 역시 1군을 전부 투입했습니다. 토트넘 때보다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케인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 번씩 중원으로 내려와서 연계나 플레이에 개입하죠. 지금도 키미의 공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케인을 막기 위해서 바란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맨유의 최종 수비 라인은 3명이 되면서 센터백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리고 마즈라이가 움직여주면서 케인이 그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사네가 바란이 끌려나가면서 생긴 공간 쪽으로 침투하고 거기에 마즈라이가 알맞게 내주지만 사네 발에 닿지 못하고 아쉽게 빗나갑니다. 퀄리티 있는 공격진으로 위협적으로 몰아붙여 봅니다. 맨유는 오늘 빌드업 할 때 루크쇼를 적극적으로 안에 개입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란을 사이드로 벌려서 센터백 라인은 3백을 구성하고 암라바트가 피번 역할을 수행하며 3일 빌드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나나까지 이용하더라도 최대한 롱킥을 자제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공을 돌리면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당기고 그때를 대비해서 안토니와 가르나초가 터치라인까지 넓게 벌리고 한 번에 롱킥을 전개할 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관건은 안토니, 가르나초가 공을 잡고 한 턴을 버텨주는 겁니다. 한 턴만 버티고 중원 쪽으로 내주면 그때부터 플레이가 전개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 후방 빌드업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인데요. 암라바트가 안토니에게 이렇게 내줍니다. 맨유 후방 선수들의 피와 땀이 담긴 공입니다. 안토니는 왼발잡이니까 공을 상대와 멀게 유지하면서 지킬 수 있습니다. 공을 눌러놓고 자기 거로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첫 터치가 위로 살짝 떠버려요. 첫 터치가 불안하니 일단 안 뺏기려고 발 바깥쪽으로 달롯에게 줍니다. 근데 달롯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지금 주면 타이밍이 엉켜버리죠. 결국 달롯은 지나가 버리고 이 공을 데이비스가 가져가서 역습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이드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맨유의 공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넨도 사실 오늘 경기를 엄청 공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습 찬스에선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망이 반대편 사네를 보고 뒷공간을 이용해서 감아 넣어줍니다. 사네가 이 공을 이렇게 밀어서 넣어야 하는데 마치 걷어내듯이 왼쪽으로 차버립니다. 미넨은 적은 숫자로도 퀄리티 있는 공격을 보여줍니다. 미넨이 이번 시즌 주로 득점하는 방식을 보면 경기 양상을 서로 치고받는 방식을 만듭니다. 하지만 미넨은 상대방과 멤버의 퀄리티가 다르죠. 수비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상대방 역습을 눌러줄 수 있고 중원은 키미이가 전방쪽으로 한 번에 넣는 패스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에는 케인이라는 전세기 최고의 피니셔 중 하나가 있죠. 펩이나 아르테타처럼 디테일한 지시가 살아있는 느낌과는 다르게 투엘의 미넨은 싸움을 부추기고 멤버 퀄리티 차이로 찍어 누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간간히 기회를 노렸습니다. 맨유는 아까 말했던 3일 빌드업과 더불어서 맥토미니를 부패보다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양면의 검인데 맥토미니가 공격에 집중하는 롤을 맡으면서 부패가 수비적으로 커버해야 할 범위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체력적인 부담은 존재하는 전술입니다. 게다가 호일룬이 공을 받고 등지면서 지켜주는 플레이가 되어야 공을 집어넣었을 때 다시 나오고 하면서 빌드업이 되는 건데 호일룬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등지는 노하우도 별로 없어서 우파메카노가 갖다 박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 맨유는 전방 공격진 3명 중 누구에게도 공을 믿고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3명에게 공을 주면 블랙홀처럼 상대방에게 공을 내줍니다. 맨유 입장에선 전반이 답답한 흐름 속에서 종료되고 후반 초반에 맨유는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안토니를 사이드 쪽에 바짝 벌려놓고 상대 수비의 주의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때 포백의 사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비사카가 띄워주고 안토니가 공을 넣어줍니다. 포백 체제로 수비하는 팀에겐 저 공간이 노출될 때가 종종 있는데 맨유가 잘 노렸습니다. 완비사카가 45도로 잘 꺾어줍니다. 맥토미니와 호일룬이 수비들을 끌고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넨의 뒤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을 부패가 관중석으로 날려버립니다. 오늘 경기 맨유 최고의 찬스를 맨유에서 가장 미들맨이 날려버립니다. 미넨도 후반에 좋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무시할라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돌파를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맥토미니가 달려오는 걸 보고 영리하게 어깨를 안쪽으로 넣으며 공을 지키며 전진합니다. 무시할라가 드리블 능력이 좋으니까 선수들을 한쪽에 몰아놓고 라이머에게 줍니다. 라이머가 케인에게 주고 케인이 다시 키미이에게 줍니다. 키미이는 이 공을 바로 차지만 브루노처럼 홈런을 날립니다. 이 장면 역시 한쪽의 수비를 몰아넣고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을 이용하는 패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맨유는 수비할 땐 바짝 내려서 두 줄 수비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두 줄 수비의 가장 취약한 공간은 바로 사이 공간인데 우당탕탕 하다가 사이 공간에서 토마스 밀러가 프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츠카가 이 공을 밀러에게 바로 내줍니다. 그걸 보고 에반스가 바로 밀러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반박자 정도 늦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커팅이 안 되고 이 공이 케인 쪽으로 흐릅니다. 케인이 이때 불리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오른발 바깥쪽으로 뛰어가는 코망을 봐줍니다. 실제 경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케인의 재치 있는 패스로 맨유 수비진이 순간 벙찐 상태로 있습니다. 코망이 여기서 왼쪽을 노리며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챔스를 뛰는 수준의 선수라면 누구라도 넣을 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그만큼 패스가 좋았고 에반스의 도전 타이밍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 후에도 맨유는 이렇다 할 공격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비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호일룬이 우파메카노와 케인 두 명을 마크하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우파랑 케인이 서로 호일룬을 밀어버리면서 호일룬의 갈비뼈는 따뜻해집니다. 호일룬은 우파가 데려가면서 케인에게 프리한 찬스가 열리고 케인이 머리를 갖다 대지만 정말 아쉽게 빗나갑니다. 코너킥 수비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맨유입니다. 그 후 경기는 별다른 반전 없이 1대0 미넨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맨유의 교체 명단은 공격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이렇게 표시한 두 명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발로 투입한 안토니와 가르나초가 중요했는데 미넨 수비진을 감당하지 못했죠. 게다가 뛰지 못하는 선수들의 명단이 너무 화려합니다. 리산마, 에릭센, 카세미로, 린델로프, 마운트까지. 이런 상황에서 맨유의 12월 일정은 화려합니다. 리버풀, 웨스트햄, 빌라 같은 까다로운 상대를 만납니다. 맨유의 겨울이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과연 맨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프리미어리그 빅6를 중심으로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올해 안에 구독자 8만 달성할 수 있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